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지금의 투자 심리로는 크게 떠서 시작하면 밀리기 마련이니까 그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방아쇠가 된 게 요 레고랜드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조금 빨리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게 9월 말이었고, 시장에 크게 문제가 생긴 부분이고 정부가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어떻게 됐든 개입을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채권 시장에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게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냐?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발행하는 채권이 6%인데 앞으로 금리 인상 더 해가지고 다음에는 우량채가 8% 정도에 나올 거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돈을 집어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평가액이 손실이 되니까.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제 레고랜드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채에 대한 신뢰도가 폭락을 해서 요 상황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도지사의 판단이 가장 문제였지 않나. 물론 그 앞에 도지사가 좀 무리한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인근에 저 로봇랜드도 창원시가 1,100억 정도를 물어주게 생겼고, 요 레고랜드는 2,050억인가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서 이걸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든 아니면 앞에 전임 도지사가 했던 어쨌든 약속된 거니까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성남시에서 한번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가지고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이 굉장히 유능한 이미지를 더 씌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파급이 크지 않았던 게, 정부의 돈을 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빌려준 돈을 일단 우리 어려우니까 당장은 못 주겠다, 천천히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끼리의 거래니까 당시 성남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하지 않아도 될 걸 해가지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려던 강원도지사는 이 레고랜드 관련된 지급을 정부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지급 보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채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면서 자금 시장 전체, 채권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 일단 강원도지사의 잘못이 명백한 부분이고, 결과로 얘기하는 정치에서는 이건 옷을 벗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전임 도지사도 잘못했고, 그리고 앞에 벤치마킹한 것도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문제를 끼쳤다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고, 그럼 정부가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했는데 이게 급한 불을 끄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현 금리 수준에서 정부가 계속 개입으로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만 지금 이제 이 시장이 끔찍한 일로 발전하는데, 이 시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끔찍한 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것은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는 기존에 있던 기금들을 다 털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채권 안정기금이랑 이런 걸.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이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이걸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금 조달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엉망이니까 주식 시장에서 자금 조달 못하고, 채권 못하고,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을 못하니까 대출을 못 해주고, 자금이 완전 다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IMF 이상의 그냥 경제 자체가 리셋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이걸 예방을 하려면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금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채권이 나오는 대로 한국은행에서 다 사주겠다. 그러면 이 한국은행 무슨 돈으로 사느냐? 그냥 발권을 해서 삽니다. 발권을 해서 사서 채권을 사서 채권 이자를 받습니다. 이 이자가 뭐냐면 이제 세외 수입이 됩니다. 정부에. 그럼 정부는 여기에 이제 국채를 찍어서 발행을 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가 세외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렇게 해서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들여야만 시장이 안정이 될 거고, 그럼 금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0%로 가야 된다. 생각보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거, 나쁜 일이지만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 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뭐 제가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 요거밖에 지금 해결책이 없는데,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에서 금리 3%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제로 금리로 가도 모자랄 판에 일본은 아직도 0.1%입니다. 기준금리가. 근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 엔화 폭락이고 뭐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내지만 근거를 일본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근거에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엔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망한다 뭐 이런 얘기지만 왜 망하느냐라고 하면 얘기는 못 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훨씬 나쁜데. 그래서 일본이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고 우리는 상황을 봤을 때 0%가 적절하다. 그 계기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과연 정치권에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거의 못하지 않을까. 그럼 엄청난 위기로 가는 걸 어떻게 눈 뜨고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이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고 채권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뭐 저기 KT도 미달되고 한국전력도 미달되고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이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요 하락갭을 이제 반등으로 채우느냐 여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한데, 정부가 만약에 이번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전향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그냥 환율 포기하고 금리 내리고 그 양적 완화를 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빠르게,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그럼 최소한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저런 식으로 붓다가는 정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삽으로 흙 한번 떠서 딱 막으면 끝날 걸, 이제 이걸 놔두면 이게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현명한 정책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해봅니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정부가 개입할 만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발 좀 좋은 적절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뭐 일단 돈이 도는지, 부동산 PF 문제가 위험 수준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요런 상태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그나마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뭐 레고랜드나 뭐 저기 예전에 창원의 로봇랜드나 이런 거는 수익성을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면 끝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고금리 시대에 그 고금리를 충족하고 그나마 위험성이 낮은 상태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게 이 부동산 PF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넘치면 사는 사람이 없겠지만 같은 가격이면 새 아파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그래서 이제 주변 시세에 맞출 수만 있다면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이 성공을 하게 되면 상환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 PF가 아직까지 문제냐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건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행권 쪽 문제가 아니라 이 뭐지? 시공사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이유로 이제 이 책임 준공에 대한 이게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시공사들이 책임 준공을 약속을 해 줍니다. 뭐냐면 하다가 돈을 못 받아도 우리가 준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유치권 행사 같은 거 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PF 쪽에서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요 구조인데 일단 지금 책임 준공에 대해서 그 상위 5대 시공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안 하냐라고 하면 그 원자재 가격 변동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안 하고 그러면 우리도 돈을 못 빌려줘 이런 상황인데 그 지금 이제 뭐 레고랜드 문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터졌고 정부가 개입한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공사들도 이제 나설 만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이 뭐지? 책임 준공 같은 경우는 이 도급 순위가 있습니다. 도급 순위를 보면 그 여기 보면 건설사 도급 순위 여기에서 지금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요 중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DLENC가 이제 이편한 세상이고 여기 이제 더샵이고 자이 그리고 프로지오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엠코 롯데캐슬. 근데 롯데가 이제 도급 순위가 조금 아래쪽에 있긴 한데 요 5개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7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주 예정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시공 능력 순위로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한 군데는 도급 순위 때문에 이제 수주를 하지 않을까 책임 준공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건설 쪽은 오히려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한 6월, 7월 이때 한창 원자재 가격이 뜰 때 시공비가 뭐 600 이상으로 평당 6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혼란이 컸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위험 수준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고 부동산 PF가 위험 수준이다라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부동산 PF가 뭐 한참 이렇게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나중에 같이 살펴보고 다올 투자증권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입장인데 이 문제가 이제 큰 위기로 발전하지 않으려면 지금 정부가 금리 다 내려놓고 금리 제로로 보내고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대외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0%입니다. 그리고 원화를 많이 풀어도 문제가 되냐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국가들이 보유한 원화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갖고 있는 돈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사실상 이제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 해외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야 우리 원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니네 환율 관리 그따위로 할래?"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푸는 게 가장 이제 빠른 해결책인데, 그러면 물가가 약간 희생은 되겠지만, 물가는 말씀드렸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하는 거는 그냥 경제학자들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고. 예,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니까 나 물가 더 오르는데 베팅해야지, 이런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냥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 물가 관리를 안 하면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 가지고 계속 물가가 더 오르고, 그런 거는 책에나 있는 얘기지 현실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예, 그 폐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 조정 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명백하게 고평가 상태입니다. 저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5조 원 정도가 되고, 포스코가 지분을 다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핸들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 실질적인 포스코 케미칼의 가치라고 하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가치가 2조 원, 그럼 시장에서는 15조 원. 그럼 이 갭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기대, 성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성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걸 증명을 한 기업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증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가가 유지되는 거 2번 봤습니다. 서울반도체하고 셀트리온. 근데 서울반도체나 셀트리온도 결국은 그만큼의 숫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장 기대에 대한 숫자를 낸 기업이 단 한 번도 존재를 하지 않고, 그나마 주가가 올라가서 그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문 게 서울반도체랑 셀트리온 2종목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의 성장 기대가 현실화될 것이냐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기세가 좋으니까 뭐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신고가니까 요즘 이제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신고가에서 뭐 바로 꺾인다?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신고가에서는 지금 이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고점 수준이니까 모든 주주들이 현재 수익 상태입니다. 모든 주주들의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자, 그러면 주주들의 계좌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일 때 난 빨간색만 보면 못 견뎌, 빨간색만 보면 팔기 바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간색을 보고도 보유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만 갖고 있습니다. 즉 급한 매도가 없습니다. 급한 매도가 없으니까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런 성장주들이 어디까지 가야 멈추느냐? 이거에 대한 통계가 과거 수준으로 이제 요 정도 됩니다. 한계라고, 시장이 나쁠 때 한계는 이 PBR 기준으로 4배, 7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조업에 한정이 됩니다. 비제조업은 10배도 가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현재 PBR 같은 경우가 한 5배 정도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지고. 5배 이상.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5배 이상입니다. 이미 이제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뭐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마 정말 마지막이 아닐까. 요렇게 보시고 이번 상승에는 정리를 해야지. 근데 그 정리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조금씩 흘어서 정리를 해야지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한계가 7 배니까 여기서도 한 40% 정도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적도 그렇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1,900억 정도 되는데 적정 주가가 2조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지금 기세가 좋으니까 뭐 당장 팔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이번 상승기에는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뭐 이 종목이라도 수익이라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올 투자증권. 네, 다올 투자증권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과거의 주가를 보면 과거에 뭐 1,000원도 하고 2,000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대 이게 액면가 자체가 5,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 정도면 굉장히 싸다. 매력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예전에 잠깐 매매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뭐 5,000원까지 갖고 갔어야 되는데 빨리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해서. 예. 그리고 액면가 위에서 놀다가 액면가 아래에서 놀고. 이게 항상 같은 패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액면가 아래에서 한참 아래에서 놀다가 다시 액면가 위에서 놀고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다올 투자증권이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 뭐 레고랜드 사태에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 요런 관점에서 이제 불안 요인이 있다. 그럼 어떤 불안 요인이냐를 알아야 이게 가늠을 할 수 있는데 그 이 레고랜드 사태가 뭐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부랴부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로 둔촌 주공 이 재개발에서 이 PF가 연장이 안 되면서 PF 연장이 안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설사들이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게 부족한 자금이 7천억 정도 됐었는데 롯데가 2천억 정도 필요했고 이게 이제 연장이 안 되면서 근데 당시 롯데건설이 2천억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계열사들이 부랴부랴 유상증자를 해 가지고 2천억을 채워 넣었는데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지급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는 거예요, 부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롯데가 이렇게 수습을 하지 않았다면 뭐 도급 순위 8 위에 롯데건설이 부도가 났다. 이게 뉴스에 뜨면서 금융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뭐 처참하게 IMF 이상으로 박살이 났다. 어마어마하게 아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다행히 이제 이건 수습을 했는데 그 다올투자증권이 어쨌든 여기에 좀 물려 있고 또 PF 관련된 비중도 높고 하니까 지금 자칫 잘못 터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한 방이라도 터지면 IMF로 가는 거고 전 자산이 다 증발을 해 버립니다.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이. 뭐 현금이라고 안전하냐? 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돈 끊기면 끝장납니다. 지금 이런 사태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F 비중이 큰 업체들, 특히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자건들이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검토를 해 보면 보통 이제 괜찮은 사업지는 한국투자증권이나 아니면 좀 메리츠나 예, 이런 데서 좀 괜찮은 우량 사업지에 대한 PF를 주선을 합니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괜찮은데 어 약간 이거는 조금 위험한데라고 하는데 보면 이 다올 투자증권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레고랜드뿐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 또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요런 인식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행히 아무것도 안 터지면 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터지면. 왜냐면 액면가가 5,000 원이니까. 액면가보다도 못한 금액이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추이로 가면 아마 일단 손실은 반영 안 할 거니까 자기 자본이 1조 원이 됩니다. 자기 자본 1조 원인 회사의 시가총액이 1,891억.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저평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터지면 이게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라고 되는 거고, 뭐가 하나 터지면 뭐 더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나머지 증권주들도 다 같이 손잡고 뛰어내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단순히 이제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든지 한다면 큰 위기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하게 그냥 물가 포기하고 제로 금리로 가야 되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바보라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기준금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3.65%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오히려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건재하고 1억 이상의 소비 인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제 통화로서의 위상도 있고 세계 1위 채권국이고 3위 채권국인데, 홍콩 포함하면 2위 채권국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 볼 게 있다고 한국이 기준금리가 3%에 미국 따라 금리 인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이 레고랜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서 계기를 만들어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에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게 이제 잘 수습이 돼서 넘어간다면 지금 투자 심리가 망가진 작은 종목들부터 빠르게 올라와서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좋은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계기에 이제 정부가 있다라는 건데, 좀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종목, 관심 있는 종목을 보면 현대차가 이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 완공 때까지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고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라는 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덜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내렸고, 그 덜 내린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제네시스 판매량이 한 40% 정도 증가를 하고, 근데 타보면 그다음 가성비로는 제일 낮습니다. 현대차가 실제로 이제 그 편견이나 이런 거 빼고 보면 가성비는 제일 괜찮은 편이고, 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뭐 시장을 못 이기고 밀리는, 뒤늦게 이제 밀리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우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악재보다는 현대모비스도 떨어지고, 그리고 기아도 떨어지고,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싸게 받아야 상속세가 덜하니까, 그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을 좀 억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가 좀 다른 부분보다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시장 대비해서 다소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서 그 레고랜드 관련해서 이제 불똥이 튀는데, 그 레고랜드 문제가 이제 9월 말에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가지고,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려고, 은행들이 뭐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은행들이 필요하면 이제 은행채를 발행을 할 건데, 은행채를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러면 대출은 못 해줍니다. 대출을 못 해주면 뭐 대출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중단이 됩니다. 다 같이 죽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감안해서 이제 정부가 지금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우려감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약세인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평가된 증권주, 은행주들이 계속 더 약세인 상태인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위기라는 게 또 위험과 기회가 같이 공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든 안 사든 어쨌든 증권주하고 금융주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